자, 그래서 양심에 대한 두 남자의 해석이 본격적으로 두 남자의 다른 해석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중간 이후부터 좀 나오는데 그 중령이 네. 찰리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관심을 안 갖는 척하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물어봐요. 네. 그 친구를 고발 안 하기로 했다. 그거는 올바른 선택이 아닐걸? 너는 결국 그렇게 촌뜨기로 살게 될 거야. 성공을 하려면 자네 학교에서 바라는 이야기를 해줘. 그래야만 성공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찰리의 양심, 부자 친구의 말을 따를까 말까. 부자 친구는 이제 고발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또는 자살을 막 시도하는 시각장애인의 중령. 자살을 한다는데 중령을 죽게 놔둘까 말까. 양심은 죽었어. 네. 라고 얘기해요. 다 헛거야. 양심에 따르는 행동들은 다 헛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장면이 좀 어땠어요? 양심에 따르는 찰리의 고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네. 이 양심에 따른 행동은 다 쓸모없는 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중령은. 저는 쓸모없는 짓이라고 보다도 중령은 좀 정말 다 포기한 상태였잖아요. 다 쓸모없는 행동이고 쓸모없는 생각이고. 하지만 전 찰리의 마음이 이해가 갔던 게 저 같았어도 이랬을 것 같아요. 친구를 고발할까 말까? 그리고 저 노인분도 솔직히 저랑은 상관없는 분이에요. 네. 그냥 뭐 노인 돌봐줄 뿐 구인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 뿐인데 그렇게까지 몸을 사리면서까지 말려야 되나? 사실은 그걸 끌고 가는데 굉장히 역할을 하는 건 찰리죠. 그렇죠. 17살쯤이었는데 엄청 학생 같지 않고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다 어른스러워. 정의의 사도야. 막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나까지 죽겠다고 막 총을 들이대면 그때도 이렇게 강단 있게 버틸 수 있나 싶어요. 전 바로 도망갔을 거예요. 나도 바로 그냥 빨리 가야죠. 비행기 표는 돈 들고 가야죠. 자, 어쨌든 찰리는 그래서 양심의 어떤 결정체처럼 나와요. 순수함의 결정체. 그러면 우리가 양심 자체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양심. 양심이란 뭘까? 자,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는 행위로 선악의 도덕적 의식, 선악을 분별한다 이거예요. 양심이라는 네. 게. 저거는 양심도 없어. 얘기하면 약간 부도덕한? 도덕적인 거잖아요. 네. 도덕이라는 거는 옳고 그름, 네. 선악 이런 걸 구분하는 거니까 원래 선악의 구분에서는 네. 개인의 이해 득실은 반영이 돼요, 안 돼요? 반영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옳고 그른 건가를 볼 때 이게 나한테 이득이 있으면 사실은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판단하는 지표가 있어야 좀 될 것 같은데요. 그 지표가 양심이라는 거지. 원래 타고난 마음, 원래 본 바탕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있다, 기준점. 그게 양심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타고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찰리가 대단하다고 하고 그 괴팍했던 중령이 찰리에게 점점 동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네. 그래서 그런 거지.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세상은 전쟁판이야. 여기는 막 밀림의 수비야. 네. 저놈 밟고 내가 일어서든지 양심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행동한다고 다 쓸모없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찰리의 모습. 자, 그래서 양심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선악의 도덕적 의식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개인의 득실과는 관계없이 옳고 그름을 안다는 게 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중령이 굉장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것처럼 좀 비춰지더라고 저는 볼 때는. 네. 그래서 뭐 자기한테 이득되는 행동만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이득이 우선시 되고 개인이나 조직이나 이익 추구가 양심보다는 도덕적 선보다는 최고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잖아요.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할까 말까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두 남자의 고민들. 두 남자의 고민을 선택하는 기준이 최고의 이익을 선택하는 기준이어야 되냐 양심에 따른 도덕적 선택이어야 되냐 그것에 화두를 던지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두 남자의 고민이 두 가지 사건이 핵심 흐름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두 가지 고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뭐냐를 지금 영화에서는 묻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죠. 네. 그게 양심일 거냐 또는 개인이나 조직에서의 뭐 이윤, 이익 이런 것이냐. 선생님도 처음에는 고발하고서 한 번 더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근데 선생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하죠. 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 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회라는 거대한 욕망 덩어리에서 우리가 최초에 갖게 되는 순수함 그리고 양심들 이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하고 이거를 지키는 것이 옳은 거란 건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면 자기가 손해보거나 네.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이 사회의 분위기, 그 속에서 어떻게 이걸 지켜나갈 것이냐라는 물음을 던져주고 있다고 저는 봤어요. 영화를 보신다면 아마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단순히 그냥 탱고 추는 거, 네. 단순히 시각장애인보다도 우리 시대의 양심은 어떻게 지켜져야 되고 각자의 삶에서의 양심은 무엇인지 그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영화를 저는 정말 재미삼아 봤으면은 대사형님께서는 깊게 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봐주시니까 네. 이렇게 생각 차이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영화에서 던지고 싶었던 주제, 대사형이 생각했을 때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리뷰 2부에서는 명장면, 명대사, 시각장애인이 나오셨으니까 네. 에티켓, 그 다음에 타인들을 도울 때의 태도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